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그라나다 대 알메리아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지난 라운드 바르샤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홈으로 돌아왔다. 야마를 막지 못하며 고전했지만 펠리스트리와 산체스 등의 연속골로 패하지 않았다. 최근 승리가 없긴 하지만 쉽지 않은 상대에게 연속으로 승점을 따냈기에 강등권 탈출을 노린다. 이 경기에는 센터백인 피아토우스키와 미켈이 징계로 빠지기에 루비오와 옹글라 등이 공백을 메울 것이다.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상위권 팀인 빌바오 상대로 선전했다. 승점 1점이지만 강팀 상대 승점은 의미가 있는데 곤잘레스와 알렉스 푸빌 등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냈다. 비록 윙어인 라마자니가 퇴장당하며 이 경기에 나설 수는 없지만 아리바스와 멜레로 등이 공백을 메울 수 있다. 징계 중인 스트라이커 팝티스탕의 공백은 로사노가 메운다. 그라나다의 승리를 본다. 알메리아는 팝티스탕과 라마자니 등 팀의 공격을 책임지는 주전 자원이 2명이나 빠진다. 센터백 전력 누수가 있는 홈팀 상대로도 원하는 찬스를 만들기 쉽지 않다. 루이스와 건바우의 중원 장악 속에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펠리스트리와 우주니가 침투로 해결할 홈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페에노르트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페에노르트는 다소 기복이 있던 전반기와 달리 후반기에 확실하게 성적을 내고 있다. 비록 주중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로마 상대로 선제골을 지키지 못하고 무승부에 그쳤지만 후반기 무패를 이어가며 호벤과의 격차를 좁혔고 3경기 연속 리그에서 상대에게 실점하지 않았다. 한츠코와 하트만, 제트루이다 등이 수비 라인을 잘 지켜내고 있고 제루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발베이크는 지난 라운드에서 다비드 민의 연속골로 난적 네이메언을 잡았다. 트벤테와 아약스 등에 연패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기에 중요한 승리였다. 그리고 이 경기에는 팀 중원의 핵인 로메라투가 징계를 마치고 돌아오기에 풀 전력으로 강팀을 상대할 수 있다. 페에노르트의 승리를 본다. 발베이크가 강팀 상대로 원정에서 스탠백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페에는 로마전 이후 휴식일이 짧았기에 체력적으로 부담이 크다. 그러나 히메네스와 바누세츠 등 주중에 짧게 뛴 선수들이 선발로 나서 공격을 주도할 홈팀이 점차 경기의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다. 제루키와 위버의 중원 지원도 있을 페에노르트가 무난히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랭스 대 랑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랭스는 이토 주냐와 나카무라, 케이토가 돌아와 나선 첫 경기에서 로리앙에 패했다. 풀타임을 소화한 주냐를 비롯해 전반기 팀을 상위권으로 이끈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나섰는데 원하는 경기를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최근 리그 연패를 비롯해 3경기에서 승점 1점 추가에 그치며 상위권과 격차가 벌어졌다. 랑스는 주중 유로파 플레이오프에서 프라이부르크와 비겼다. 엘 아이나위와 디우프 등 이번 시즌 팀의 중원을 책임지는 선수들이 수비 보호를 잘하며 실점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반대로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았다. 소토카와 와이 등 컨디션이 좋은 공격수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 접전을 본다. 랭스는 다라미와 이토 주냐가 경기 내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넘어서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4경기에서 2차례나 클린시트를 기록한 단소와 그레딧 등 원정팀 수비가 공간을 주지 않을 것이다. 수비에 치중할 랑스가 승점 1점을 챙길 수 있을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루턴타운 대 맨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루턴타운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리그 최하위인 셰필드에게 일격을 당했다. 로스 바클리와 산비 로콩가 등 빅클럽을 경험했던 중앙조합이 출전해 2배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최전방의 마무리가 아쉬웠다. 모리스가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으나 아데바요가 2차례나 완벽한 기회를 놓쳤다. 그리고 맨유 상대로 연패를 피하기 위한 홈 경기에 나선다.
맨유는 최근 승점을 쓸어 담으며 6위까지 치고 올라왔다. 감독과 선수의 불화, 끊이지 않는 부상자 속출 등이 겹치며 이름값에 어울리지 않는 순위에 처져 있었는데 반등에 성공했다. 페루는 최근 4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며 왜 팀이 그를 선택했는지를 성적으로 증명 중이고 페르난데스의 중원 경기력도 확실하다. 맥과 이어가 마르티네즈의 공백을 메우는 점도 있다. 맨유의 승리를 본다. 챔스 조별 예선에서 탈락했는데 4위였기에 유로파 플레이오프도 가지 못했고 그로 인해 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다. 에릭센과 카세미루를 비롯한 부상자들도 돌아와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서는 맨유가 컨디션이 절정인 회로 내 마무리를 앞세워 홈팀을 몰아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VFL 보움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움은 지난 라운드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터진 모리치의 골로 패하지 않았다.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패하며 하위권 추락의 위기도 있었지만 두 경기 연속 승점을 따내며 하위권과 격차를 유지 중이다. 이제는 아시안컵을 마친 아사노도 돌아왔기에 로실라와 함께 공격을 주도할 수 있기도 하다. 단, 중원에서 팀을 지탱하는 베로가 징계로 이번 홈 경기에 빠진다. 뮌헨은 지난 원정 경기에서 레버쿠젠에 완패하며 우승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 아시안컵을 마치고 돌아온 김민재가 수비진에 나서 역할을 했지만 다이어부터 시작된 롱볼 전개가 전혀 이어지지 않았고 측면 수비수들이 상대의 공간 침투에 무너졌다. 게다가 주중 챔스 원정에서도 패했기에 떨어진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이 경기 승리가 간절하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보움은 징계로 빠지는 베로를 제외한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나설 수 있는 풀핏의 전력이다. 그나브리와 라이머, 코망 등이 부상당해 빠진 뮌헨보다 가동 인원이 많다. 그러나 김민재가 중앙 수비를 책임지며 상대의 침투를 저지할 수 있고 고레츠카와 킴미가 중원에서 케인과 무시알라에게 기회를 만들어줄 뮌헨을 막아내긴 어렵다. 금일 6번째 경기 프로시노네 대 AS 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프로시노네는 승격팀이지만 이번 시즌 세리에서 꾸준히 중위권을 유지했다. 순위 경쟁팀들 상대로 승점 추가를 잘한 점도 인상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흐름은 좋지 않다. 밀란과 피오렌티나 상대로 연속 3실점 이상하며 패했기에 강등권 팀들에게 추격당했다. 때문에 이번 라운드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 주중 해외 원정이 있었던 로마 상대로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 운영으로 승부를 볼 것이다. 로마는 3년 연속 유럽 대항전 토너먼트에서 만난 페예노르트 상대로 원정에서 패하지 않았다. 선제골을 허용했던 경기였는데 루카쿠의 골이 나왔기에 홈에서 유로파 16강 진출을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비록 리그에서는 선두인 인테르에 패하며 연승이 끝났지만 최근 흐름은 나쁘지 않다. 디발라와 잘레부스키 등이 나서는 이선의 이태리가 기대하는 재능인 발단지가 가세했고 파레데스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하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프로시노네는 팀의 스타인 소올레를 비롯해 조르지와 색 등 골을 기대할 선수들이 있다. 그러나 파레데스와 보부 등 중원에서 상대의 침투를 압박으로 저지할 로마가 쉽게 틈을 주지 않을 것이다. 디발라와 엘샤라위의 지원 속에 루카쿠가 피지컬을 앞세운 침투로 경기에 균열을 일으킬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